이번 시간에는 수리 상태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의 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울까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정비했던 작업들을 점검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점검이요? 그러면 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수리가 잘 되었는지, 이상이 없는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네, 많은 항목을 점검하려면 눈 크게 뜨고 공부해야겠네요. 전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리 상태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차체 도면 및 구조에 대한 지식과 체크리스트 작성 지식, 그리고 검사 장비 관련 지식과 차체 및 프레임 조정 관련 지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선수 학습, 핵심 용어,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에서 능력 단위 요소 수리 상태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체 구조 검사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상태 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 작업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프레임, 차체 치수도, 지거, 트램 트래킹 게이지, 사이드 멤버, 크로스 멤버, 볼트온 패널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학습에 앞서서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은 순수하게 차체를 수리하여 도장 작업 전 차체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는 차체 검사가 있고, 또한 도장 작업 후 출고 전에 실시하는 최종 검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차체 품질 상태를 점검하는 차체 검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최종 검사도 있네요. 최종 검사 시에는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최종 검사 시에는 주행 시험을 병행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주행 시험까지 검사한 항목이 정말 많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도장 작업 전 차체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수리 상태 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품질 점검입니다. 차체 수정 및 교환 작업이 완료되면 차체 품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크게 프레임부와 외판 패널부로 구분해서 진행하는데, 세시 프레임부의 점검은 개척 장비와 차체 치수도를 이용하여 차체 전열 상태를 확인한 뒤 수리부의 용접 상태나 실런트의 도포 상태 등 마감 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외판 패널의 점검은 볼트온 패널을 장착하여 간격이나 단차, 표면 상태 등을 외관 검사와 경우에 따라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차체 치수도입니다. 신차 출고 시에 자동차 제조에서 제작되며 프론트 보디, 사이드 보디, 언더 보디, 리어 보디의 규격 치수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체 수정 작업이나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체 치수를 사용하여 차체 일정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규격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척전 지점과의 오차는 파손 부위의 검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장에서 차체 치수를 이용한 측정은 주로 대각선 측정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프레임 차체의 변형 상태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차체 체크리스트와 기능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 체크리스트, 외관 상태 및 작업 내용 등을 표시되어 있는 작업 체크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체 체크리스트는 프레임의 수정 작업 시에 주로 이용되며 성능 체크리스트는 정비 파트에서 부품 수리 후 이용됩니다. 작업 체크리스트는 차량을 입고 시부터 출고 전까지 작업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척 장비입니다. 차체 수리 마무리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개척 장비로는 트램 트래킹 게이지가 있으며 벤치식 수정 장비의 경우 지그 및 3차원 개척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체 구조의 변화입니다. 충돌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체 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프론트 차체 및 리어 차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럭시볼 구조와 차체의 강성을 강화한 프레임과 승객석의 켈빈 룸 및 사이드 차체 등을 충돌 시험 안전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점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언더바디부, 엔진룸, 그 다음에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더바디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가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더바디는 전체적인 수평,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센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룸에 힐하우스 부분의 대각선, 폭, 그 다음에 좌우 수평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부에서는 프레스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각각의 패널에 라인이 일직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관련 부품들의 틈새, 그 다음에 단차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틈새와 단차는 주행 중에 풍절음, 소음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닫을 때 간섭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가 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정비 지침서에 있는 매뉴얼에 차체 치수대에 있는 포인터와 포인터의 거리, 대각선 거리, 폭거리, 그 다음에 길이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 수평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측정 장비로서는 이런 트램 게이지, 통상 현장에서는 이런 장비인 줄자를 사용하는데 줄자는 길게 하게 되면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트램 게이지는 사용하는 방법에 보시면 뭔가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고 그래서 정확한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점의 포인트가 홀입니다. 홀이기 때문에 센터, 홀 센터를 잡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램 게이지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체에 있는 포인터와 포인터의 대각선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보시면은 1195입니다. 그럼 이 치수가 맞는지 대각선이 다시 확인, 포인트, 반대 치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1195가 나오면은 이 대각선은 맞는 겁니다. 이 치수가 매뉴얼에 있는 치수하고 같아야 됩니다. 대각선이 맞다 해갖고 이 수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매뉴얼에 있는 치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 폭 점검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이 폭이 되어 있는 치수도를 보고 명시해 갖고 보시고, 예. 자, 이렇게 측정해서 매뉴얼에 1360 되어 있으면 여기 1360인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작다거나 커지면 안 되고요. 또한 여기 있는 수평, 좌우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좌우 수평이 안 맞으면 얼라이먼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가 장치가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치수하고 그 다음에 수평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수리 점검 마무리 단계로 엔진룸 측정 다음으로 측면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측정은 관련 부품들의 틈새, 그 다음에 높낮이, 즉 단차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 전면부에 보시면은 후드와 핸다의 틈새, 그 다음에 전조등과의 핸다의 틈새, 그 다음에 핸다와 범버의 틈새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범버와 핸다를 측정하면은 2mm가 나옵니다. 그럼 이 2mm 기준은 차체 수리 지침서에 의하면은 기준값이 2mm, 그 이상 벗어나면은 수리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측정한 것이 2mm가 나왔기 때문에 수리가 정확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와 핸다와의 틈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측정을 하면은 5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체 수리 지침서에 의해서 5mm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핸다와 앞도어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프레스 라인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라인이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단까지의 틈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틈새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틈새가 여기도 이제 5mm가 나옵니다. 이 5mm 기준 조금 전과 같습니다. 차체 수리 지침서에 있는 5mm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어하고 핸다와의 높이, 단차를 확인하시고요. 이 고름자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앞도어하고의 뒷도어와의 틈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레스 라인을 항상 강조한 이유는 고객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측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측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어하고 사이드 실하고의 틈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실에 언더커버에 방음, 방청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도어하고 커터 패널과의 틈새입니다. 여기서도 프레스 라인이 있습니다. 프레스 라인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틈새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높낮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테일 램프하고 커터 패널과의 틈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 범버하고의 커터 패널과의 틈새, 높낮이를 측정하면은 마무리 점검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또 선생님과 함께 제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될까요? 조금 실습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네. 그 트램 게이지를 사용해서 전면부가 측정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이 트램 게이지는 모든 차체를 다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 실습에는 전면부, 예. 그 다음에 측면, 예. 후면부, 그 다음에 언더바디 수평하고 길이, 네. 대각선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게이지를 측정하는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네.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트램 게이지를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이 계측 장비 중에서도 트램 트래킹 게이지라고도 불리죠. 아, 그렇죠. 트램 그러니까 트램 트래킹 게이지나 예. 트램 게이지나 같은 용어입니다. 예, 그냥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똑같은 용어입니다. 예. 단지 병수씨 하는 거하고 별명 부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아, 별명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과 별명이 다른데. 그런데 몇 자 몇 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건데. 예, 어쨌든 트램 게이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아, 트램 게이지는 전면부 조금 전에 측정하는 방법을 했지만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뭡니까? 힐 하우스 패널과 네. 그 다음에 펜다 에어프롬을 점검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의 엔진룸의 패널을 측정할 때 포인트와의 대각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치수를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차체 치수도의 점검 포인트를 기준값과 측정값을 정확한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이런 건 네. 어떻게 자처럼 재는 건데 언뜻 드는 생각은
꼭 이런 트램 게이지를 제외하고 예. 줄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줄자를 이용해도 측정은 가능하지. 그러나 예. 현장에서 많이 줄자를 이용합니다. 예. 그러나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요? 줄자가 뭐 센티미터가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센티미터는 다 하지 않지만은 조금 전에 포인터와 포인터를 거리 측정한다 했지. 예, 예. 그런데 포인터가 대부분이 형성되는 것이 홀입니다. 홀. 그러면 줄자의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줄자 끝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예. 그러면은 홀을 센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홀 센터를 못 잡기 때문에 네네네. 줄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요? 그게 뭐냐면은 길이와 길이를 할 때 어떻습니까? 길이가 길면은 예, 예. 줄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확한 치수가 네. 나오지 않죠. 요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아, 그렇지. 아, 요거 그냥 놓치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줄자를 사용하는데 네네네. 정확한 치수 측정을 아는 예. 무개념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네네. 트램 게이지를 사용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럼 트램 게이지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디에이터의 서포트 패널과 여러 가지 패널의 점검도 가능하겠군요. 아, 당연하지. 예. 여기 이제 보면은 나제타 서포트 패널하고 후드 렌즈 패널 네네. 이런 부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트램 게이지를 사용하면은 홀과 홀의 센터를 네네. 정확하게 측정. 정확하게. 예, 정교하게.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측정해 봤겠지만은 네. 바가 막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줄자의 단점을 보면 처짐 현상이 얻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뭐 어차피 이렇게 길을 재고 넓이를 재고 이런 거 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체크리스트를 또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또 체크를 한다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체크리스트 차가 파손 부위가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어느 부분에 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뉴얼에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포인트의 길이,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체 수리 마무리 점검은 우리가 현장에서 차량을 수리해서 고객들한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체 수리 최종적인 점검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부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부 점검은 차체 수리 매뉴얼에 있는 차체 치수도, 저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값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반적인 수동으로 측정하는 센터랑 게이지도 있겠지만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컴퓨터 계측기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모든 차종의 치수도, 기준값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치수도입니다. 그럼 이 치수도에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타켓 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타켓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타켓 지점에 이런 센서를 부착해야 됩니다. 이 센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점은 기준 포인트점이고 그 다음에 검은 점들은 우리가 측정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타켓에 레이저가 반사돼서 다시 모니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수가 여기서 보시면은 원의 치수대로 데이터가 맞으면은 색깔이 안 변하고, 그러나 원 치수대로 안 맞으면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변형됐는지 또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변형되는 것이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 즉 중요한 부분, 현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1m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은 크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작업자의 경험이나 눈짐작에 의한 측정이 아닌 차체 수리 매뉴얼 재원에 근거하여 레이저 컴퓨터 계측에 의해 각 부위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작업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언더보디의 뒤틀림 현상 등 미세한 변형 부위도 정밀 측정 가능합니다. 사고 차량의 견적 및 작업 완료 후 차체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편리합니다. 레이저 컴퓨터 계측기는 측정 준비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 차체 치수, 측정이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작업자의 기술 수준 및 숙련도에 따라 작업 결과가 상이합니다. 기준점 설정, 계측, 도면 판독의 과정에서 작업자의 오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측면 충돌이나 언더보디가 뒤틀린 경우 등 대파 차량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비 효율과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얇고 가벼운 칠판을 점용접으로 이어 붙인 구조로서 현재 대부분의 승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차체 구조가 모노코크 바디 구조입니다. 일체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량이므로 연비가 향상됩니다. 차체의 높이가 낮아 실내 공간이 넓고 자동차의 무게 중심이 낮으므로 주행 안전성이 좋습니다. 얇은 강판을 사용하여 정밀도가 높고 생산성이 좋습니다. 충돌 시 충격 에너지 흡수율이 우수하여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노면으로부터 진동이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네. 복습을 꼭 해오십시오. 복습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차체의 수정 및 교환 작업이 완료되면 차체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크게 프레임부와 외판 패널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CC 프레임부의 점검은 계측 장비와 차체 치수도를 이용하여 차체의 정렬 상태를 확인한 뒤 수리부의 용접 상태나 실런트 도포 상태 등 마감 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외판 패널부의 점검은 볼트온 패널을 장착하여 간격이나 단차, 표면 상태 등의 외관 검사와 경우에 따라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차체 치수도는 신차 출고 시에 자동차 제작자별로 제작되며 프론트 보디, 사이드 보디, 언더보디, 리어 보디의 규격 치수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체 수정 작업이나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프레임 차체의 변형 상태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차체 체크리스트와 기능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 체크리스트, 외관 상태 및 작업 내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작업 체크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프레임 차체의 변형 상태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차체 체크리스트와 기능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 체크리스트, 외관 상태 및 작업 내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작업 체크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차체 수리 마지막 점검의 수리 상태 확인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동차 차체 구조에 따라 확인을 하다 보니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네, 수리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차체 도면 및 구조에 대한 지식과 체크리스트 작성 지식, 검사 장비 관련 지식과 차체 및 프레임 조정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차체를 구조에 따라 프레임부와 볼트온 패널부로 구분하고 점검 순서를 언더바디, 어퍼바디, 볼트온 패널 순으로 점검하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체크리스트도 확인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 상태 확인이 잘못되었을 때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